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곳 서울 올림픽 파크텔 앞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4년 1월 21일 일요일 저녁 8시 8분 정도 됐습니다. 제가 이동하면서 계속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은 제가 전라남도 신안군의 주요 섬들에 관하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립공원이 총 23개 국립공원이 있는데요. 그 중에 1981년에 우리나라 국립공원 14번째로 지정된 곳이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입니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은 전라남도 신안군, 진도군, 완도군, 고흥군, 여수시, 전라남도의 5개 시군에 아름다운 장소들을 발췌해 가지고 국립공원 14번째로 지정된 게 1981년 국립공원 14호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입니다. 그 다도해라는 말의 명칭 뜻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마늘 다자, 섬도자, 바다 해자, 섬들이 많은 바다다 이런 의미인데요. 그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일부가 바로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습니다. 자, 신안군에 흑산도 홍도지구와 비금도 도초도지구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일부를 차지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전라남도 신안군에 관하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세계에서 섬이 많은 나라들을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 대한민국 순서인데요. 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섬이 4번째로 많은 나라입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섬이 약 3,300개 정도 있는데요. 그 중에 3분의 2가 전라남도에 소재하고 있고 또 그의 절반이 전라남도 신안군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섬 3,300개 정도 중에 3분의 1에 해당되는 1,025개의 섬이 전라남도 신안군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기초자치단체가 226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에 하나에 불과한 전라남도 신안군에 우리나라 전체 섬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1,025개의 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신안군은 1,025를 좀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해서 천사로 통칭해서 전라남도 신안군을 천사의 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는 1,025개의 섬인데 아름다운 표현으로 천사개의 섬이 있다 해서 천사의 섬이 있는 전라남도 신안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올림픽 회관입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방향이 올림픽 회관입니다. 올림픽 공원 바로 옆에 있는 올림픽 회관인데요. 이 올림픽 회관에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등의 체육 유관 기관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계속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라남도 신안군은 우리나라의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하나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섬의 3분의 1에 해당이 되는 1,025개의 섬이 있고요. 그 중에 74개의 섬은 사람이 사는 유인도고 나머지 900여 개의 섬은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입니다. 자, 인구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인구가 대략 한 5,144만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인구가 가장 많은 데는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인구가 가장 많은 데는 경기도 수원시 119만 명 정도고요. 두 번째로 많은 데가 경기도 용인시 107만 명 정도, 세 번째로 많은 곳이 경기도 고양시, 거기도 107만 정도, 네 번째가 경남 창원시 101만 정도가 됩니다. 그 네 군데는 즉 수원, 용인, 고양, 창원은 인구 100만 이상이 되는데 광역시가 안 된 도시로서 특례시로 3년쯤 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 특례시 네 군데를 제외하고 일반 시 중에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 화성시입니다. 인구가 한 90 몇만 되고, 그 다음이 성남시, 이런 순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전라남도 신안군은 인구 순서가 191위입니다.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전라남도 신안군은 인구 숫자 기준 순위가 191인데요. 인구는 한 3만 8천 명 정도 됩니다. 자, 인구가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인구가 10,000명이 안 됩니다. 9천 몇백 명밖에 안 되는데 어디일까요? 퀴즈입니다. 퀴즈. 우리나라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인구가 10,000명이 안 되는 기초자치단체로 꼴등입니다. 꼴등. 226위 바로 경북 울릉군입니다. 인구가 9천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000명이 안 됩니다. 여하튼 전라남도 신안군은 인구가 약 3만 8천 명 정도 되고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인구수 기준으로는 191위인데요. 자, 신안군은 전체가 다 섬으로 되어 있는 군입니다. 원래는 전라남도 무안군 소속이었는데요. 그 무안군 소속의 그 지역 중에 도서지방, 섬지역을 도서지방이라고 하는데요. 그 도서지방만 분리를 시켜가지고 1969년 1월 1일에 별도의 군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울 신자 무안 안자에서 새로운 무안군이다 해서 신안군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는 일제강점기였던 1914년부터 신안군 지역이 전라남도 무안군 소속이었는데요. 그게 1969년 1월 1일에 무안군 지역 중에서 섬지역, 도서지역만 별도로 분리해가지고 새로운 무안이다 해서 새로울 신자 무안 안자에서 신안군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안군은 전부가 섬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섬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1025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 군이 바로 전라남도 신안군입니다. 그래서 신안군은 인구는 3만 8천 정도 되고 2개 읍에 12개 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2개 읍에 12개 면인데요. 제가 총 14개 읍면이죠. 14개 읍면, 인구수 3만 8천 명의 전라남도 신안군의 주요 섬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군이 배출한 최고의 인물이 누구일까요? 바로 전라남도 신안군 하의면 출신의 김대중 전 대통령님이십니다. 제15대 대통령을 역임하신 김대중 전 대통령님께서 전라남도 신안군 하의면 출신이시고요. 그 다음에 바둑천재 이세돌, 바둑천재 이세돌 구단이 인류 최초로 알파고와 승부를 겨뤄서 1승을 했던 바둑천재 이세돌의 고향은 전남 신안군 비금도이고요. 또 우리나라 최초의 베를린 영화제 수상을 하신 분이 바로 비금도 출신의 강대진 감독입니다. 자, 세계 3대 영화제 하면 베를린 영화제, 칸 영화제, 베니스 영화제 이상 3개 영화제가 세계 3대 영화제인데요.
세계 3대 영화제, 우리나라 최초로 세계 3대 영화제 수상자가 1961년 제11회 베를린 영화제에서 특별 은곰상을 수상하신 분이 비금도 출신의 강대진 감독인데요. 그 1961년이면 5.16 군사 쿠데타가 발생했던 그 1961년에 강대진 감독께서 말을 끄는 사람을 마부라고 하죠. 마부라는 제목의 영화로 제11회 베를린 영화제에서 특별 은곰상을 수상하신 분이 바로 비금도 출신의 강대진 감독입니다. 그 다음에 또 유명한 분이 전라남도 신안군 안좌도 출신의 김환기 화백님이 계십니다. 워낙 유명하신 화백님이시죠. 김환기 화백님의 작품은 우리나라 화가분들 중에서 최고가의 작품, 가장 비싼 가격에 팔리는 그림을 그리신 분이 바로 김환기 화백님이신데요. 1913년 출생이고 1974년에 뉴욕에서 뇌출혈로 61세의 나이로 돌아가신 분인데요. 그분이 바로 안좌도 출신입니다. 김환기 화백님. 자, 그 다음에 또 유명한 분이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오고 27살의 나이에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경제학 교수를 하셨던 분, 바로 장하준 교수. 장하준 교수의 증조 할아버지께서 구한말의 장진섭 씨이신데요. 그분이 장산도, 신안군 장산도에서 만석군이었습니다. 만석군의 대지주였습니다. 그래서 그 장하준 교수의 선조 고향이 바로 신안군 장산도입니다. 자, 장하준 교수님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 82학번이시고 서울법대를 가셨죠. 그분이 학력고사 수석이셨는데요. 전국 수석이셨는데요. 차석을 하셨던 분이 한성고 출신이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가신 바로 장하준 교수님이라는 걸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장하준 교수님의 선조가 바로 장산도 출신이고 구한말, 또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다 잘 아시다시피 장하준 교수님의 선친은 바로 장제식 전 산자부 장관 겸 삼선 의원을 하셨던 분이신데요. DJ 시절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즉 산자부 장관을 하신 분이 장제식 전 산자부 장관님이고, 그분의 아드님이 장하준 교수님이시죠. 그 다음에 장하준 교수님의 아버지 장제식 전 산자부 장관은 사형제가 계셨는데요. 그 사형제가 모두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6.25 한국전쟁 당시에 그 사형제가 전부 6.25 한국전쟁에 자원 입대를 했습니다. 자원 입대. 그 정도로 애국자 집안입니다. 즉 장하준 교수님의 아버지이신 전 산자부 장관 장제식 전 산자부 장관, 그분의 형제분들이 사형제분인데요. 6.25 한국전쟁 당시에 다 자원 입대를 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고, 그 사형제 전부 다 서울대학교를 나오신 분들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장제식 전 산자부 장관이시고, 그분의 아드님이 캠브리지 대학의 장하준 교수님이신데요. 지금은 캠브리지 대에서 런던대로 옮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신호가 이제 송파구청 앞 사거리에 도착을 했는데요. 신호가 여기 지하보도를 건너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 송파구청 앞 사거리, 송파구청 건물 간판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 서쪽으로 롯데월드 타워도 보입니다. 자, 송파구청 앞 사거리 지하보도를 통해서 건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장하준 교수님의 선조분들이 바로 장산도 출신이시고요. 그 다음에 또 계속적으로 유명한 분들을 먼저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산어보의 탄생지가 흑산도라는 거 다 잘 아실 겁니다. 자, 여기에 멋진 문구가 하나 있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음악은 내 영혼에 쌓인 일상의 먼지를 씻어낸다. 자, 멋진 문구가 있습니다. 음악은 내 영혼에 쌓인 일상의 먼지를 씻어낸다라는 멋진 문구가 새겨져 있는 송파구청 앞 사거리 지하보도입니다. 자, 이동하면서 계속 촬영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다들 아실만한 분들을, 유명 인사분들이 전남 신안군 각 섬 출신 분들의 유명 인사분들을 소개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이제 그 섬들, 주요 섬들을 좀 특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흑산도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인데요. 그곳은 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부터 220년쯤 전에, 정확하게는 223년 전입니다. 223년 전인 1801년에 조선 순조 시절에 신유박해가 있었습니다. 천주교도들에 대한 박해, 신유박해가 1801년에 있었을 때, 그 당시에 다산 정약용 선생은 전남 강진으로 유배 가시고, 그의 형이었던 소남 정약전 선생은 전남 신안군 흑산도로 유배를 가셨는데요. 자, 정약전 선생께서 그 흑산도에서 자산어보라는 어류 백화사전을 집필하셨다라는 거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분 혼자서 하신 건 아니고 최근에 수년 전에 영화 개봉된 흑백 영화에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설경구 씨가 소남 정약전 선생 역할을 하고 변요한 씨가 장창대라는 그 청년 역할을 해서 열연을 펼쳤던 흑백 영화가 자산어보인데요. 거기에 잘 묘사되어 있듯이 소남 정약전 선생 혼자 어류 백화사전격인 자산어보를 집필하신 게 아니라, 그 흑산도 바로 옆에 대둔도 출신의 장창대라는 청년이 굉장히 그 많은 도움을 줬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산어보의 탄생지가 흑산도고요. 또 흑산도의 부속 섬에 홍도가 있습니다. 홍도는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이고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일부입니다. 자,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지금부터 43년 전인 1981년에 우리나라 제14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게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인데요. 그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은 전남 신안군, 진도군, 완도군, 고흥군, 여수시, 전남의 5개 시군에 아름다운 곳을 발췌해 가지고 지정을 했는데요. 그 중에 신안군 지역에서는 신안군 전체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인 건 아니고, 비금도 도초도 지구와 흑산도 홍도 지구, 이렇게 2개 지구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 속합니다. 그래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은 총 8개 지구가 있는데요. 그 중에 2개 지구가 전남 신안군에 있는 비금도 도초도 지구와 흑산도 홍도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홍도 지구는 흑산도의 부속 섬인데요. 홍도는 예전에 우리 애국가의 이제 그 영상의 첫 장면에 등장하는 그 광경이 바로 흑산 옆에 있는 홍도의 남문바위입니다. 남문바위. 애국가의 첫 소절에 등장하는 그 바위가 바로 홍도에 있는 홍도 8경 중에서도 남문바위라고 하는데요. 그 남문바위가 애국가의 첫 소절의 영상에 등장했던 공간입니다. 그래서 흑산도는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입니다. 우리나라 바다에 있는 섬들 중에 기암괴석으로 유명한 곳이 백령도의 두무진과 흑산도의 홍도와 그 다음에 저기 거제도의 해금강 몇 군데가 있는데요. 자,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애국가의 첫 소절에 등장했을 정도면
그만큼 유명해서 그런 거죠. 그곳이 바로 흑산도 흑산도 옆에 홍도의 남문바위입니다. 그래서 홍도는 유람선을 타고 섬 주위를 둘러보는 게 필수 관광 코스인데요. 자, 섬이 약간 저녁 노을에 불구스름하게 불타오르는 걸 연상해 보시면 섬이 석양의 저녁 노을 해질녘에 불구스름하게 붉게 불타오르는 색깔이다. 붉은 홍도입니다. 그 다음에 흑산도 명칭의 유래는 섬의 전체적인 색깔이 검은색에 가깝다 해서 거물흑자 흑산도입니다. 자, 자산어보의 탄생지인 바로 흑산도, 그리고 그 부속섬인 홍도를 소개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가거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서남단, 가장 서남쪽에 있는 섬이 바로 가거도입니다. 가거도. 우리 가거도에서는 수도 서울보다 중국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동중국해에 접해 있는 중국의 그 바닷가 마을에서 쳤다구는 소리가 들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우리나라의 최서남단 섬인 가거도는 중국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일제강점기에는 그 가거도를 소흑산도라고 칭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명칭을 바로 잡아서 가거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위쪽으로 올라와 가지고 신안군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섬이 가거도고요. 이제 가장 북쪽으로 가가지고 가장 북쪽에 있는 섬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안군의 가장 북쪽에 있는 섬은 임자도입니다. 임자도는 해변 대광 해수욕장이 유명한데요. 우리나라 3대 해수욕장이라고 하면 부산 경포대, 부산 해운대, 강릉 경포대, 충남 대천 해수욕장 이상 세 곳이 우리나라의 3대 해수욕장인데요. 자, 그 해수욕장들의 그 해변 길이를 보면 해운대는 해변 길이가 1.5km밖에 안 되고요. 경포대는 6km 정도입니다. 그런데 임자도의 대광 해수욕장은 해변 길이가 무려 12km입니다. 30리 12km에 이르는 해변 길이로 우리나라의 해수욕장에서 가장 해변 길이가 긴 해수욕장이 전남 신안군 임자면, 즉 임자도에 있는 대광 해수욕장입니다. 그래서 그곳 해변은 30리 12km 길이다 보니까 그곳에서 승마를 하는 그러한 승마 체험 코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자도는 튤립 축제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 바로 임자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이제 증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증도는 보물섬 엘도라도라는 별칭을 갖고 있기도 한데요. 우리 아시아 최초의 슬로우 시티가 4군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4군데가 동시에 아시아 최초 슬로우 시티로 지정이 된 곳이 있는데요. 자, 그곳이 어디냐? 신안군 증도와 완도의 청산도와 담양의 창평과 장흥의 유치지구 이상 4군데가 아시아 최초 슬로우 시티로 동시에 지정이 됐는데요. 그 중에 증도가 바로 신안군 증도입니다. 왜 그곳이 엘도라도 보물섬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냐면, 아시는 분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1975년에 그곳에서 한 어부가 그물을 걷다가 거기에서 도자기가 그물에 걸려 들어 올려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8년에 걸쳐서 발굴을 했는데요. 인양을 했는데요. 그게 바로 신안 해저 유물 보물섬을 인양한 겁니다. 그 보물선은 주로 중국 원나라 시절의 도자기들이 많이 거기에 배에 실려 있었는데요. 동전 이런 것들은
뭐 8톤 굉장히 많은 동전들이 거기에서 거기에 들어 있었었고, 여하튼 많은 유물들이 거기에서 인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는 역사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중국의 절강성에서 출발해서 일본의 요코하마로 향하던 배가 신안군 증도 그 앞바다에서 풍랑에 의해서 침몰된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발견된 게 1975년도인데요. 그 시점은 또 어떤 시점하고 같냐면 중국의 시안이라고 있습니다. 시안의 병마용갱 뭐 이런 것들이 발견된 시기가 동일합니다. 1975년. 신안의 해저 요물은 신안 증도의 어부가 그물에 걸린 도자기를 발견하면서 신안 해저 요물의 그 비밀이 드러났는데요. 같은 시기에 중국에서는 시안 지역에 농부가 우물을 파다가 그 발견한 게 바로 병마용갱, 진시황릉 뭐 이런 걸 발견을 했습니다. 중국의 3대 수도가 있는데요. 정치 수도 베이징, 경제 수도 상하이, 문화 수도 시안이라고 하는데요. 문화 수도 시안에서 병마용갱이 발견된 게 1975년도 한 농부가 우물을 파다가 병마용갱을 발견했듯이 같은 시기에 전남 신안 증도 앞바다에서 한 어부가 그물을 걷어 올렸는데 그곳에 그물에 도자기가 걸려 올라와서 이제 정부에 신고를 했고, 그래서 조사를 해서 결국은 신안 해저 유물선, 보물선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8년에 걸쳐서 인양을 해서 1984년에 다 완료가 됐는데요. 그 인양된 유물들의 절반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있고 나머지 절반은 전남 목포의 신안 해저 유물 전시장에 있습니다. 자, 그것이 엘도라도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신안군 증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페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안군청 소재지가 바로 아페도에 있는데요. 아페도는 그 명칭이 한자로 제아바다 할 때 앞자에다 바다 해자 섬도자 아페도입니다. 전남 목포 북항에서 직선거리로 한 2km 정도 거리밖에 안 떨어져 있는 가까운 섬인데요. 그 전남 목포와 아페도 간에는 2008년도에 연육교가 완공이 돼서 지금은 차를 타고 배를 타지 않고 차로만 그 아페도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안군청 소재지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또 어떤 걸로 유명하냐면 과거에 몽골군들이 1200년대 우리 고려 말기에 몽골군들이 우리나라에 침략을 해왔을 때 우리 고려 정부에서는 강화도로 도읍을 천도하면서 거기에서 한 60년 정도 항몽 투쟁을 했었는데요. 몽골군이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육군을 보유하고 있었었죠. 세계를 제패했던 몽골. 그렇지만 바다 해상전은 약했기 때문에 고려는 강화도로 피신해서 60년 정도 투쟁을 했었다라는 거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랬듯이 그 당시에 목포라는 육지에서 약 2km 거리에 있던 아페도, 신안군청 소재지가 있는 아페도, 그곳에 몽골군들이 침략하려고 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우리나라 곡창지대가 바로 호남 지역이고요. 호남 지역에 있는 수많은 자, 이제 여기에서 촬영을 하겠습니다. 자, 호남 지역에 있는 수많은 그 식량들이 다 서해안을 타고 중앙정부로 조운선을 통해서 운반이 되는 그런 구조였는데요. 자, 고려 왕실이 강화도로 피신을 가 있었던 그 60년 정도 그런 기간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래서 호남 곡창지대의 조운선들이 강화도로 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몽골군은 바로 목포에서 2km 거리에 있는 섬 아페도를 침공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페도의 주민들이
해안에 대포를 구축하고 또 함선에 대포를 장착하고 대비 태세를 갖추었기 때문에 몽골군들을 막아내서 몽골군에 의해서 점령이 되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강 군대인 몽골군의 침략에 결연히 맞서 싸웠던 지역이 바로 아페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아페도는 후삼국 시대에 고려의 시조 태조 왕건이 나라를 건국하기 직전 단계에서 고려의 왕건이 후고구려의 궁예를 무찌르고 또 후백제의 견훤을 무찌르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후백제 지역의 호족들은 다 왕건에게 투항을 했는데요. 그 아페도 출신의 능창 장군이 있었습니다. 별명이 수달이라고 합니다. 물에서 바다에서 수중전에 강하다 해서 수달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능창 장군인데요. 그 사람은 끝까지 투항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나주 지역의 오씨 세력을 복속시켰던 왕건 입장에서도 정면 승부를 하게 되면 아페도 출신의 해상 세력인 능창 장군한테 이긴다라고 장담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속임수를 써가지고 능창 장군을 체포해가지고 그 당시에 주군이었던 궁예한테 보냈다라는 그러한 전설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아페도가 세계 최강 군대 몽골도 막아내고 그 다음에 후백제 시대의 혼란을 평정했던 고려 왕건도 두려워했던 해상 세력인 능창 장군의 근거지였습니다. 그곳 아페도에 목포에서 그곳까지 연결하는 다리가 2008년도에 완공이 됐고요. 자, 그 아페도에 신안군청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이제 신안군의 하이라이트 신안 다이아몬드 제도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남쪽 조깅로에서 동쪽 방향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호의 남쪽 조깅로에서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를 배경으로 잠실 석촌호수 서호 남쪽 조깅로에서 계속 촬영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신안군의 다이아몬드 제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버뮤다 제도, 솔로몬 제도, 이 제도라는 게 다 잘 아시다시피 모든 제자, 섬도자 여러 개의 수많은 섬들이 분포되어 있는 걸 다 합해가지고 모든 제자, 섬도자 제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안의 다이아몬드 제도는 신안군의 핵심 섬들인데요. 신안군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인구 순위가 191위에 해당이 되는 38,000명 정도의 인구가 신안군에 있는데요. 신안군은 2개 읍, 12개 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안군청 소재지인 아페읍과 또 전남 무안군에 접해 있는 지도읍 이 두 군데는 읍이고요. 나머지는 다 12개가 면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총 14개 읍면이죠. 14개 읍면 중에 9개 읍면이 즉 3분의 2 정도에 해당되는 9개 읍면이 신안 다이아몬드 제도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자, 신안군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신안 다이아몬드 제도는 왜 명칭을 다이아몬드라고 하냐면 그 모양들, 섬들이 배열되어 있는 그 모양이 다이아몬드, 육군 소위, 공군 소위, 제가 공군 학사장교 공군 중위 출신인데요. 자, 그 다이아몬드 아시죠? 소위, 중위, 대위들, 계급장, 마크, 다이아몬드. 그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섬들이 배열됐습니다. 신안군 소재 14개 읍면 중에 3분의 2 정도 해당되는
9개 읍면의 배열이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배열이 되어 있다 해서 신안 다이아몬드 제도라고 칭하는데요. 자, 그 다이아몬드 제도가 신안군의 중심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동쪽 축에 해당되는 지역은 전남 목포에서 다 그곳까지 다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섬이 아니라 배를 타지 않고 그 다이아몬드 제도의 동쪽 축까지는 다 차를 통해서 배를 타지 않고 다리로 연결됐기 때문에 차를 통해서 다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 다이아몬드 제도의 서쪽 축은 일부 지역은 다리가 연결되어 있지만 일부 지역은 지금 다리 공사를 위해서 설계 단계에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다이아몬드 제도를 이루는 9개 읍면이 있는데요. 자, 그 중에 동쪽 축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동쪽 축에 가장 북쪽에 자은도가 있습니다. 자은도는 자애로울 자자에 은혜 은자에서 자은도인데요. 그곳은 바로 임진왜란 당시에 명나라 장군 두사충이라는 사람의 전설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임진왜란이 발생이 됐을 때 조선에서는 영의정을 지내고 있었던 오성과 한음에 등장하는 한음 이덕형 선생이 명나라에 가서 구원군을 요청해가지고 명나라의 구원군이 왔었는데요. 이여송과 이여송의 사위였던 진린 장군이 왔었고 같이 왔었던 인물이 직관이자 땅을 풍수지리를 하는 직관이자 장군이었던 두사충이라는 사람도 같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명나라 구원군의 총사령관 이여송, 그의 사위인 진린 장군은 우리 이순신 장군과 굉장히 남해에서 갈등이 많았던 인물이죠. 자, 그 진린이 이여송 총사령관의 사위라는 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함께 왔던 인물이 직관이자 장군이었던 두사충인데요. 이 사람은 우리 조선의 구원군으로 와가지고 많은 공을 세웠는데 명나라가 망할 것을 예견을 하고 조선에 귀화를 해서 대구 지역에 정착을 해서 두릉두시의 시조가 됐습니다. 두릉두시의 시조. 자, 그리고 그 구원군을 요청하러 갔던 오성과 한음에서 한음 이덕형이 나중에는 광해군 시절에 당파 싸움에서 밀려가지고 관직을 잃고 고향인 경기도 양평으로 와가지고 낙향하고 얼마 안 있어서 사망했는데요. 그 한음 이덕형의 묘자리를 봐줬던 인물이 바로 두사충이라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그 두사충이라는 사람이 대구 지역에서 정착을 하고 두릉두시의 시조가 됐는데요. 나중에 전남 신안군 자은도로 왔었다라는 피신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나라가 조선보다 빠른 1368년에 건국이 되고 1644년에 멸망을 했는데요. 명나라가 망할 걸 예측을 하고 조선으로 귀화를 해버리니까 명나라 입장에서는 그 두사충에 대해서 반역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체포를 하려고 하니까 그 두사충이 전남 신안 자은도로 피신했는데 자은도의 주민들이 따뜻하게 보살펴줬다 해서 은혜로운 섬이다 해서 자애로울 자자 은혜 은자 자은도라고 칭했습니다. 그런 명나라 직관이자 장군 두사충의 전설이 있는 곳이 자은도고요. 또 자은도는 대파 농사가 유명합니다. 대파. 자, 거기는 모래 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일반 땅들은 겨울철에, 지금 같은 겨울철에 땅이 꽁꽁 얼어버리니까 겨울철에 양파 농사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양파 농사를 얼어버린 땅에서 했을 경우에는 양파를 수확을 할 때 양파의 머리가 끊어져 버리죠. 얼어있는 땅에서 대파를 이렇게 뽑게 되면 대파의 머리가 끊어져 버리니까 상품 가치가 떨어지죠. 그에 반해서 자은도는 모래땅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대파 농사에도 겨울철에도 땅이 얼지 않아 가지고
대파의 머리 부분이 끊어질 우려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은도 주민들은 겨울철이 춥기만을 바란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다른 지역의 대파 농사들은 머리가 끊어져서 수확량이 적은데 자은도는 모래땅에서 경작을 하기 때문에 대파의 모래땅이 얼지 않아 가지고 한겨울에 혹한기에도 대파 농사를 잘 할 수 있어서 자은도 주민들은 날씨가 추워야 다른 지역의 대파 생산량은 줄어드는 반면에 자은도는 대파 생산량이 현상 유지가 돼서 대파의 이제 가격이 폭락하지 않으니까 자은도 주민들은 겨울철이 춥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자은도 밑에 있는 섬이 암태도입니다. 암태도는 우리나라 육선 의원을 지내셨던 천정배 전 국회의원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1923년에 소작쟁의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호남 지역이 곡창지대다 보니까 굉장히 그곳이 그 소작쟁이가 심했었는데요. 자, 소작쟁이. 그 당시에 암태도의 대지주는 참고로 지금 신안군청이 소재하고 있는 앞해도에서 암태도까지 해상 다리가 2019년에 개통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5년 전인 2019년도에 신안군청 소재지인 앞해도와 그 암태도 간에 약 9점 몇 킬로짜리 다리 천사대교라고 칭합니다. 신안군의 별명이 천사계의 섬이다 해서 천사의 군이라고 칭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그 다리 이름이 천사대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지인 목포와 신안군청 소재지인 앞해도 간의 다리는 2008년도에 개통이 됐고요. 그 앞해도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암태도까지의 천사대교는 2019년에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암태도까지는 지금 차를 가지고 접근이 가능합니다. 배를 타지 않고도. 그래서 그 암태도는 주변에 있는 암태도의 북쪽에 있는 자은도, 암태도의 남쪽에 있는 안자도, 그 다음에 팔금도, 이런 데가 다 기존에 섬들끼리 가까운 근거리에 있는 섬들끼리 다 연도교로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연결을 연자, 섬도자에서 섬끼리 연결하는 다리를 연도교로 하는데요. 그 신안 다이아몬드의 동쪽 축인 자은도, 암태도, 팔금도, 안자도, 이런 데는 다 기존에 연도교로 연결이 되어 있었고 그 중심에 있는 암태도와 앞해도 간의 다리는 천사대교라 해서 지금부터 5년 전인 2019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암태도는 아까 말씀드린 육선 의원을 지내신 천정배 전 의원의 고향이기도 하고요.